이번 시간에는 2018년 리뷰에 이어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말하기 앞서 보통 상담을 하면 어디가 오를까요? 언제 사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허나 부동산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처럼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짜장면이 맛있어요, 짬뽕이 맛있어요 같은 이런 메비우스의 질문 같은 식인데,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는 항상 내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기준을 정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와 국내 경제 성장과 연관이 많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이렇게 제로 금리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이제 2.25%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제 금리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을 보았을 때 2017년 3.1%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2019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한 2.7%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 상승과 국내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국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지만 다행히 통화 정책은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으로 인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한 반면에 지방의 주택 가격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거시 경제적보다 이제 각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불균형의 원인과 현상에 적합한 미시적 정책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이제 주택, 아파트죠. 수요 및 공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3년간 수요 및 공급을 이제 분석해 놓은 지도입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지역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부족, 초록색은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1년에 4만 가구,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6만 가구 정도가 이제 적정 공급량입니다. 근데 2019년 이제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려 13만 가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23만 가구는 10만, 그래서 결국 2021년이 돼서야 이제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시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매수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2021년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이제 2022년에는 이제 대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5만 가구 해가지고 부족인데 그 다음에는 좀 풀지 않을까, 이렇게 늘지 않을까, 이거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의 목적이시라고 하면은 이제 이쯤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적정이죠.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 적정인데 향후에는 이 역시도 이제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매수를 하실 때에는 경기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서울 주택 아파트 수요 및 공급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만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연간 서울에는 한 4만 정도의 아파트 수요가 있는데 이 강동구 혼자 지금 이제 서울의 25%를 이제 떠맡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강동구 쪽은 앞으로 당분간 이제 약세 시장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19년만 보았을 때 여기 보시면 서울의 입주 및 분양 지역 되어가지고 성북구는 6천, 강남구는 3천, 강동구는 이제 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고 분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강남, 강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여력이 있으시면은 여전히 이제 서초나 강남 쪽 물건에 분양 물건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인데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어, 5.5만 중에서 3.3만 정도가 이제 강남, 서초, 강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로 다시 이제 눈을 돌려보면은 평택, 의왕, 수원, 화성, 용인, 안산 이렇게 전체 물량의 한 60%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나오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변 지역 있죠. 뭐 오산이라든지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세 시장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경기도 입주 물량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공급 부족이 오는 해이니 미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3.1만 원 호 정도가 이제 안양, 성남, 화성, 부천에 이제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계속 이제 추적 결과를 보시면서 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뭐 전국적으로 한 30만 호, 연간 30만 호 정도가 이제 기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만 2014년, 15년부터 해가지고 한 35만, 40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이제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갭 투자를 많이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악성 이제 미분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한번 볼까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두 번째는 이제 GTX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건 말 그대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한 24조 원 정도의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지역 주변이죠. 이런 주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개발 호재로서 이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울에 있고 주변 신도시 뭐 1기, 뭐 2기 이렇게 있는데 그 1기와 2기 신도시를 가로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이제 동탄까지 가는 건데 작년 이제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뭐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남양주까지 가는 이제 노선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에서 시작해서 양주 이제 덕정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예타 심사 중, C는 이제 기본 계획 착수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착수가 되면은 착공이 되면은 이제 통상 60개월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GTX가 통과하는 청량리, 삼성, 뭐 서울역, 뭐 여의도 이런 쪽으로 좀 상권이 더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개의 이제 GTX 노선이 통과를 하는데 현재는 이 강남권에서는 이제 강남역 기반으로 이제 상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GTX가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전통적인 강남에서 삼성으로 좀 그 시장이 상권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제 최근 발표된 이제 표준지를 보더라도 그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뭐 15% 정도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GTX A, B, C 뭐 강화고속도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탔던 게 이제 뭐 북으로 간다라는 이슈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가격이 올랐었죠. 그래서 뭐 위례 트램, 7호선 연장, 3호선 연장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이제 노선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 이렇듯 부동산은 주거용과 산업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딱 찍어가지고 눈여겨보시고 그만큼 알아야 이제 돈도 보이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19년에는 내가 상업용을 좋아하는지 주거용을 좋아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정하신 다음에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